박찬욱 감독 오스카 도전 일본 평론가의 증언.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 창밖으로는 분주한 사람들이 오가고 실내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른다. 한 중년 남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잡지 시네마 투데이의 편집장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영화 포스터들이 놓여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영화들이다. 올드보이, 아가씨, 헤어질 결심, 그리고 최근작 어쩔 수 없다까지. 20년 넘게 영화계를 지켜본 그에게 박찬욱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 그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영화 잡지를 만들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영화 편집장으로 일한 지도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감독들을 만나고 작품을 보고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감독만큼은 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처음 그의 작품을 접한 건 2003년 올드보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편집자였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사회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이런 영화가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수와 운명,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을 이토록 미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영화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왜 아직 오스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의문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가 일본에 정식 개봉했을 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개봉 첫 주말, 도쿄의 주요 극장들은 문 앞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영화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당시 일본 영화계는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영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임팩트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저희 잡지사에서는 올드보이 특집호를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유명 감독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모두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 기타노 다케시 감독도 박찬욱은 폭력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며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일반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올드보이 분석글이 쏟아졌고 영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해부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왔어요. 한국 영화가 이 정도였나? 라는 댓글들을 보며 저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앞다투어 박찬욱 감독을 조명했습니다. 할리우드가 두려워할 아시아의 새로운 거장, 타란티노도 인정한 복수 영화의 완성작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작품이 정작 오스카에서는 외면당했거든요. 그게 제가 품게 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몇 년간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제 잡지에서 왜 박찬욱은 오스카에 가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연재 칼럼을 시작했어요. 6개월간 총 24편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요소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미묘한 시선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카데미 투표 시스템의 보수성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백인 남성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실험적인 작품이 어필하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찬욱 영화의 강렬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드보이의 폭력성, 아가씨의 관능성, 복수는 나의 것의 잔혹함. 이런 요소들이 보수적인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독창성이야말로 오스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비슷비슷한 휴먼 드라마와 전쟁 영화들이 후보에 오르는 상황에서 박찬욱 같은 독특한 시각을 가진 감독이야말로 오스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칼럼 마지막 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는 오스카도 박찬욱의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 놓친 기회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글이었네요. 당시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계 일본인 독자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일본인이 이렇게 한국 영화를 이해해주다니 감동적이다라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영화가 국경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올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때가 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저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미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배급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숨 가쁘게 읽어내려갔는데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그간 모든 역량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함,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을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특히 주인공이 겪는 상황들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영화의 톤이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절묘한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솜씨가 정말 탁월했어요. 관객들이 웃다가도 문득 서늘해지고 슬퍼하다가도 다시 웃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로 편집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우리 잡지의 메인 테마는 어쩔 수 없다다. 이 작품이 오스카에 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가자.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과거 작품들을 다시 분석하고 이번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박찬욱이 오스카에 갈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이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완벽한 작품으로 돌아온 거죠. 어쩔 수 없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출연 배우들입니다. 특히 이병헌 씨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일본 영화계에서 이병헌 씨의 인지도는 상당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부터 시작해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레드이 같은 할리우드 영화까지 그의 필모그래피는 일본 관객들에게도 매우 친숙해요. 더 중요한 건 일본 배우들 사이에서 이병헌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의 유명 배우 몇 분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모두들 언젠가는 박찬욱 감독과 작업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박찬욱과의 협업은 아시아 배우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배우들이 한국 영화에 출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박찬욱 감독 작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작품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의 품격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어쩔 수 없다에 출연한 다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영화계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연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종종 일본의 젊은 배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배우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르다. 그 자부심이 바로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힘이다. 실제로 한국 배우들의 국제적인 활약은 정말 눈부십니다. 윤여정 선생님의 오스카 수상은 물론이고 이병헌, 최민식, 송강호 같은 배우들의 세계적인 인지도는 일본 배우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찬욱 같은 훌륭한 감독들이 있다는 것, 정말 부럽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일본 영화인으로서 한국 영화의 현재 위상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 속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어요. 제가 영화를 사랑하게 된 건 어린 시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서였습니다. 7명의 사무라이, 요진보, 란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를 매료시켰을 때 일본 영화는 정말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영화는 안으로만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임팩트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파워는 없다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는 달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영화가 드디어 오스카의 벽을 넘었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일본이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구나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여정 선생님의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는 그보다 더 연륜 있는 여배우들이 많이 계시지만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분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연기력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좋은 작품과 좋은 감독이 만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박찬욱 감독까지 오스카에 도전한다니 정말 한국 영화의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같은 아시아 영화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해요.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때마다 아시아 영화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요즘 일본의 젊은 영화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한국을 배우자. 그들이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지, 어떻게 자신들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성을 확보하는지 배우자.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오스카는 어쩔 수 없이 박찬욱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그를 외면해왔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처럼 말이죠. 최근 저희 잡지에서는 박찬욱, 드디어 오스카에 가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만 5,000개가 넘게 달렸고 대부분이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일본인이지만 박찬욱이 오스카에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가 아시아 영화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영화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예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올해 오스카 경쟁은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찬욱 감독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회원들의 구성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젊은 회원들과 아시아계 회원들이 늘어났거든요. 또한 최근 몇 년간 아카데미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기생충의 성공 이후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연장선에서 박찬욱 감독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다라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요. 이건 단순히 아시아 영화라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일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만큼은 우리 모두 한국을 응원하자. 박찬욱의 성공은 결국 아시아 영화 전체의 성공이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독자들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영화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읽어오신 시니어 세대분들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온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오스카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영화사 전체의 자부심이자 여러분이 쌓아온 문화적 토대의 결실입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한국 영화의 이런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일들은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어요. 아시아가 더 이상 서구의 모방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박찬욱 감독 같은 분이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런 감독이 계시기에 한국 영화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한국 영화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찬욱, 봉준호를 필두로 한 기성 감독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대의 재능 있는 감독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일본 영화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모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시니까요. 박찬욱 감독의 오스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국 영화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일본에서 보내드리는 뜨거운 성원과 함께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